누구도 쉽게 믿지 마세요. 달콤한 말에 속으면 여러분의 돈과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소중한 재산과 평화로운 삶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옛부터 조상들이 말하시길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살펴 속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기 마련이죠. 황병수 씨도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병수 씨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회가 오는 순간 병수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주식으로 성공을 거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수 씨는 점점 더 그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도 해보자는 마음에 그는 주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식의 세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죠. 그럴 때 이명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명진은 주식 투자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였고 병수 씨는 그를 통해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합니다. 이명진은 마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며 병수 씨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했죠. 처음에는 그저 조금씩 투자금만 넣었지만 이명진의 말에 의해 점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병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명진이 알려주는 주식은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었고 병수 씨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농사로 얻었던 평화로운 삶은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수 씨는 후회하며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믿고 투자했는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식이나 투자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되지만 그만큼 사람을 믿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죠.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에는 쉽게 뛰어들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황병수 씨처럼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려 신중하지 않게 선택하는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며 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병수 씨는 그저 기회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 교훈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70대 초반 복덕방을 운영하며 한때는 동네에서 성실하고 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할머니는 어느덧 고독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할머니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였죠. 우진은 처음에는 그저 복덕방에 집을 구하려던 손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할머니에게 점차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혼자 계시기엔 조금 외로우실 텐데 저도 여기서 자주 들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그가 가진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자주 방문하며 저도 할머니처럼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요라는 말로 할머니의 외로움을 공감하는 듯 보였죠. 할머니는 그가 자주 찾아와주고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가 그저 말벗이 되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할머니는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저 친절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었죠. 어느 날 우진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언제나 찾아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을 혼자 계시기엔 아깝지 않나요? 제 생각엔 할머니의 집을 제가 잘 관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자주 찾아와 말없이 집을 돌보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점차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외로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진의 말에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결국 그는 할머니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해주면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돈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은 계속해서 친절한 말로 할머니를 압박하며 결국 할머니는 모든 걸 넘겨주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는 그가 진심으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 믿었고 결국 자신의 집을 우진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우진의 명의로 바뀌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잘 챙기던 우진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알아서 잘 지내셔야죠. 제가 이제 할머니를 돌볼 이유는 없어요라며 할머니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묻자 우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라며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믿었던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노인정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외롭고 비참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진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진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다가오며 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외로움 속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가족을 떠나게 되었지만 결국 가족이 필요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외로움에 휘둘려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결정을 내릴 때는 더더욱 신중하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취약함을 극복하고 나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면 그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이용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조작을 당하는 것이죠. 김성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훈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과의 연락도 끊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주리라는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리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이웃처럼 다가왔습니다. 성훈 할아버지는 처음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주리는 음식을 챙겨다 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점차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리의 친절함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작은 관심들이 점차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주리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녀의 말에 점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리는 할아버지가 점차 의존하게 되자 그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시작되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부탁을 쉽게 들어주었죠. 주리는 또 다른 요구를 하며 할아버지에게 점차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리의 요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주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죠. 주리의 존재는 할아버지에게 점점 더 커졌고 주리의 요구도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적이었고 성운 할아버지가 의존할 만큼 그 관계를 치밀하게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리는 성운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해 점차 그의 마음을 조작하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주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마지막 자산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운 할아버지는 심리적 조작에 빠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외로움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쉽게 조작당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운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그 관계를 이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외로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점은 너무 좋은 제안이나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의도는 대개 다릅니다. 그들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자신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지 않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너무 좋은 기회는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그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해 재산을 잃는 일이 얼마나 잔인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명석 씨라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명석 씨는 사업을 통해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덕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은 상태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사업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점차 침체기를 맞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건 잠깐의 위기일 뿐이라며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온 사람은 그가 쉽게 거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동훈. 김동훈은 한때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다고 소개했으며 그가 주도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는 기존의 모든 것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놓친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라는 말이 이명석 씨의 귀에 박혔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동훈은 자신이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을 들며 점차 이명석 씨의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김동훈은 말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며 실제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명석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명석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훈이 제시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투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동훈은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이명석 씨는 그가 투자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조차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자 이명석 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몇 달 후 김동훈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명석 씨는 결국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수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재산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는 말은 분명히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석 씨처럼 사업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찾아오는 금융의 기회에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뒤에는 언제나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는 그 달콤한 약속은 사실 거짓말일 확률이 큽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을 자극하여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투자나 기회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의 투자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덥석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명석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이 기회가 나에게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신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빠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바로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사기를 당할까봐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냉정함과 신중함입니다. 사기범들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며 접근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구나 조금 더 가까운 사람,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종종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관계에서도 불균형을 느끼고 그 불균형이 결국 우리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60대 중반의 독신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고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일상에서의 외로움이 아닌 인간적인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성호 씨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유리는 밝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성호 씨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여성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유리는 성호 씨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그녀의 친절함에 조금 의심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성호 씨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챙기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성호 씨는 점차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서 외로움을 잠시나마 떨쳐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유리는 점차 성호 씨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가서 쇼핑을 해볼까 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녀의 요구는 커져갔습니다. 이 돈을 잠깐 빌려줄 수 있어? 또는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어?
같은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유리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들이 그를 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랑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 라며 성호 씨를 설득했고 그는 결국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외로움이 너무 깊었고 유리의 존재가 그것을 메꿔주고 있다는 생각에 이성적 판단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가 점차 의지하게 된 그 여자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그가 가진 것들을 그녀의 명의로 옮기자는 제안까지 하게 되었죠. 성호 씨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까지도 유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성호 씨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라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관계에서 이성적 판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처럼 사람의 약점을 알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호 씨는 외로움 때문에 그 사실을 간과했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외로움을 더 건강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일수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계를 마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유리처럼 다른 사람의 진심을 헤아리지 않고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챙기고 그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외로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마세요. 달콤한 말에 속으면 여러분의 돈과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소중한 재산과 평화로운 삶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옛부터 조상들이 말하시길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살펴 속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기 마련이죠. 황병수 씨도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병수 씨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회가 오는 순간 병수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주식으로 성공을 거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수 씨는 점점 더 그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도 해보자는 마음에 그는 주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식의 세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죠. 그럴 때 이명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명진은 주식 투자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였고 병수 씨는 그를 통해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합니다. 이명진은 마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며 병수 씨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했죠.
처음에는 그저 조금씩 투자금만 넣었지만 이명진의 말에 의해 점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병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명진이 알려주는 주식은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었고 병수 씨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농사로 얻었던 평화로운 삶은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수 씨는 후회하며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믿고 투자했는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식이나 투자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되지만 그만큼 사람을 믿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죠.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에는 쉽게 뛰어들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황병수 씨처럼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려 신중하지 않게 선택하는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며 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병수 씨는 그저 기회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 교훈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70대 초반 복덕방을 운영하며 한때는 동네에서 성실하고 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할머니는 어느덧 고독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할머니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였죠. 우진은 처음에는 그저 복덕방에 집을 구하려던 손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할머니에게 점차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혼자 계시기엔 조금 외로우실 텐데 저도 여기서 자주 들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그가 가진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자주 방문하며 저도 할머니처럼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요 라는 말로 할머니의 외로움을 공감하는 듯 보였죠. 할머니는 그가 자주 찾아와주고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가 그저 말벗이 되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할머니는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저 친절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었죠. 어느 날 우진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언제나 찾아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을 혼자 계시기엔 아깝지 않나요? 제 생각엔 할머니의 집을 제가 잘 관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자주 찾아와 말없이 집을 돌보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점차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외로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진의 말에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결국 그는 할머니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해주면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돈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은 계속해서 친절한 말로 할머니를 압박하며 결국 할머니는 모든 걸 넘겨주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는 그가 진심으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 믿었고 결국 자신의 집을 우진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우진의 명의로 바뀌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잘 챙기던 우진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알아서 잘 지내셔야죠. 제가 이제 할머니를 돌볼 이유는 없어요라며 할머니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묻자
우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라며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믿었던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노인정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외롭고 비참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의 진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진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다가오며 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외로움 속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가족을 떠나게 되었지만 결국 가족이 필요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외로움에 휘둘려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결정을 내릴 때는 더더욱 신중하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취약함을 극복하고 나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면 그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이용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조작을 당하는 것이죠. 김성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훈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과의 연락도 끊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주리라는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리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이웃처럼 다가왔습니다. 성훈 할아버지는 처음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주리는 음식을 챙겨다 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점차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리의 친절함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작은 관심들이 점차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주리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녀의 말에 점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리는 할아버지가 점차 의존하게 되자 그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시작되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부탁을 쉽게 들어주었죠. 주리는 또 다른 요구를 하며 할아버지에게 점차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리의 요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주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죠. 주리의 존재는 할아버지에게 점점 더 커졌고 주리의 요구도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적이었고 성훈 할아버지가 의존할 만큼 그 관계를 치밀하게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리는 성훈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해 점차 그의 마음을 조작하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주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마지막 자산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훈 할아버지는 심리적 조작에 빠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외로움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쉽게 조작당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훈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그 관계를 이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외로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점은 너무 좋은 제안이나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의도는 대개 다릅니다. 그들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자신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지 않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너무 좋은 기회는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그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해 재산을 잃는 일이 얼마나 잔인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명석 씨라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명석 씨는 사업을 통해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덕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은 상태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사업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점차 침체기를 맞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건 잠깐의 위기일 뿐이라며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온 사람은 그가 쉽게 거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동훈. 김동훈은 한때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다고 소개했으며 그가 주도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는 기존의 모든 것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놓친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라는 말이 이명석 씨의 귀에 박혔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동훈은 자신이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을 들며 점차 이명석 씨의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김동훈은 말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며 실제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명석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명석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훈이 제시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투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동훈은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이명석 씨는 그가 투자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조차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자 이명석 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몇 달 후 김동훈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명석 씨는 결국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기대했던 수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재산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는 말은 분명히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석 씨처럼 사업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찾아오는 금융의 기회에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뒤에는 언제나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는 그 달콤한 약속은 사실 거짓말일 확률이 큽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을 자극하여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투자나 기회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의 투자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덥석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명석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이 기회가 나에게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신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빠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바로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사기를 당할까봐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냉정함과 신중함입니다. 사기범들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며 접근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구나 조금 더 가까운 사람,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종종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관계에서도 불균형을 느끼고 그 불균형이 결국 우리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60대 중반의 독신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고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일상에서의 외로움이 아닌 인간적인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성호 씨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유리는 밝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성호 씨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여성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유리는 성호 씨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그녀의 친절함에 조금 의심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성호 씨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챙기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성호 씨는 점차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서 외로움을 잠시나마 떨쳐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유리는 점차 성호 씨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가서 쇼핑을 해볼까 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녀의 요구는 커져갔습니다. 이 돈을 잠깐 빌려줄 수 있어? 또는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어? 같은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유리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들이 그를 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랑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 라며 성호 씨를 설득했고 그는 결국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외로움이 너무 깊었고 유리의 존재가 그것을 메꿔주고 있다는 생각에 이성적 판단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가 점차 의지하게 된 그 여자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그가 가진 것들을 그녀의 명의로 옮기자는 제안까지 하게 되었죠. 성호 씨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까지도 유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성호 씨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라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관계에서 이성적 판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처럼 사람의 약점을 알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호 씨는 외로움 때문에 그 사실을 간과했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외로움을 더 건강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일수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계를 마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유리처럼 다른 사람의 진심을 헤아리지 않고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챙기고 그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외로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